여러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시간은 많아졌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상은 금세 지루하고 힘겹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습관으로 활기찬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 시기를 건강과 함께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은퇴 후를 위한 5가지 필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활력을 되찾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운동은 은퇴 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산소, 근력, 유연성을 고루 갖춘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건강을 지켜주고,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을 예방하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을 보호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가나 간단한 아령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걸 넘어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선사합니다. 음식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에는 과식보다는 소식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고령자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수분 부족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건강이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과체중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저체중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체중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찾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질수록 활동도 수월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체중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환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이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아 건강과 시력 검사, 청력 검사도 놓쳐선 안 됩니다. 정기 검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막는 예방책입니다. 또한 의사와 상의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감이나 폐렴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에 걸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건강검진을 습관화하세요. 면역력은 건강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의 기본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으세요. 취미 생활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서도 면역력을 돕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마늘, 생강,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면역 강화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순환을 돕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무엇보다도 웃음은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즐겁게 생활하려는 태도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감사한 점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연습이 하루를 밝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취미를 찾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취미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요리 등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룹 활동으로 연결되는 취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활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관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모임을 만들거나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서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몸과 마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세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손자와 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아름다운 한 부분임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는 계속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걱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적절히 관리하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우울한 순간에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법이나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운동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기분을 전환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법 배우기처럼 작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자격증 따기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목표를 찾아보세요. 목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와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후의 삶을 그리며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여행이나 여유로운 일상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좌절감을 겪습니다. 현실은 단순히 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전과 적응을 요구합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이나 건강 문제는 낭만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은 그때 더 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더라도 퇴직 이후의 삶은 직장과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퇴직 후를 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낭만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퇴직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꼭 필요한 조언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준비한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가족의 긴급 상황 등으로 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30년의 노후를 대비할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퇴직 후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불필요한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은퇴 후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과 예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퇴직 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해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대출이나 부채는 은퇴 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은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재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일찍 대출을 상환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미리 상환하거나 대환 대출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여유를 위해 퇴직 전에 가계부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퇴직 전 운동 부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은 퇴직 후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미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운동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더 운동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퇴직 전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을 핑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는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퇴직 전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상태가 악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갔더라면 또는 건강검진을 미리 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퇴직 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복용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방치할수록 치료 비용이 증가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 혜택도 줄어들 수 있어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로 퇴직 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직장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몰라 불안감과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면 퇴직 후에도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더 스스로를 돌봤더라면이라는 후회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퇴직 전에 명상, 요가, 걷기 등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퇴직 후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퇴직 후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음식 섭취와 영양 상태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며 치아 문제가 있을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기적으로 치과를 갔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은 필수이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브릿지와 같은 치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한 치아로 삶을 즐기기 위해 지금부터 관리 습관을 들이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기기 때문에 직장 외의 인간관계를 미리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더라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외의 인간관계를 통해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이어가세요.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직장 생활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경우 퇴직 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더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이라는 후회는 퇴직 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노년기의 고독감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퇴직 후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가족은 퇴직 후 가장 큰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취미를 미리 만들어 놨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취미를 찾아보고 관련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보세요. 특히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갑작스럽게 취미를 찾으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즐거운 일상을 위해 취미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역 활동에 참여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나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전부터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정체성을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겪으며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명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정의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 전에 직업 외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배우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보세요. 직장 외적인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정체성의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탐구해 보세요. 직장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퇴직 후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 중 하나는 목표의 부재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명확한 목표와 일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공백에 큰 허탈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표를 미리 세웠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취미 활동 확장, 봉사활동 등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세요. 퇴직 후에도 목표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몰라 방황하곤 합니다. 그때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정해진 일과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침 운동, 취미 활동, 독서, 가족과의 시간 등으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매일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하루는 퇴직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후회하곤 합니다. 지나치게 바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여유를 가지면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때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기 전에 퇴직 후의 일과 삶을 잘 설계해 보세요. 균형 있는 삶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정에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세요. 지나치게 여유로워도 지나치게 바빠도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리듬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삶의 균형은 퇴직 후에도 행복한 일상을 위한 핵심입니다. 퇴직 후 지나치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때 더 활동적으로 움직였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식은 필요하지만 목적 없는 휴식은 삶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휴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휴식은 몸과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일과와 균형 잡힌 휴식을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삶을 충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삶을 소비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무한정으로 느끼며 허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시간을 더 소중히 썼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시간은 퇴직 후에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며 간단한 일정을 작성해 보세요. 어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퇴직 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보세요.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은 퇴직 후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심리적 준비, 시간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인생 2막을 위해 지금부터 자신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 더 나은 퇴직 후 삶을 계획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늙지 않는 삶, 아니 늙더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쉽게 늘어가는 피로감,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흐름을 조금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관리하는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수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을 잃어가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만성염증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항산화 식품,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 늙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질은 선택과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노화 방지의 핵심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와 싸우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흡연, 자외선 노출 같은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이를 중화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견과류 같은 음식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은 세포 재생을 돕고 활성산소의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씩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세포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몸은 스스로를 해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항염증 식단을 도입해 보세요. 연어, 아보카도, 녹차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죠. 명상, 요가, 깊은 호흡법 같은 활동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이런 노력이 쌓이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받지만 항산화 식품을 통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다크 초콜릿 같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식품들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피부에 탄력을 더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산화제는 단순히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파프리카 같은 음식도 포함해 보세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만큼을 공급해 줍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분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물은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체내 모든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차는 체온 조절과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탈수를 방지하면 피로를 줄이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수분 섭취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적이자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몸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재생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매일 10분씩의 명상으로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도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노와 불안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을 제공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가벼운 스포츠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모임도 요즘 시대에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는 심리적, 정서적 비결이기도 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박수를 적당히 올려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력 유지는 필수적이기에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걷기 운동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걷는 동안 자연을 감상하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지방률이 낮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걸을 때 나오는 땀은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한몫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집 주변에서 가볍게 걸으며 하루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떨어져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주 23회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령을 들거나 체중을 활용한 스쿼트, 플랭크 같은 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 외에도 뼈를 지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필요합니다. 간단한 도구를 활용해 집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아침 루틴은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물 한 잔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 보세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벼운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식사로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햇빛을 쬐며 간단한 산책을 하면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 아침을 생산적으로 보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휴식으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데 중요합니다. 자기 전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한 기분을 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몸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숙면을 위해 저녁 루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세요. 오늘은 노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늙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